저희가 짚어볼 키워드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 중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상 야당 대표 정적 죽이고 유력 대권 주자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법리 다툼만 해가지고 봤을 때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그냥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성시경 부장 들어보면은 뭐 거의 화 주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사실 저 얘기가 어젯밤 민주당 김민석 최고가 올린 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심판 선고 늦어진 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제거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의원들도 설명을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너무 명확한 결과가 보이는데, 왜냐면 너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행동을 했고 하면은 이럴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결국 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런 발언은 조금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지도부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결국 헌재, 대법원, 지금 2심 재판부죠. 전부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본인들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사법부, 헌법소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저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은 자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발언을 두고 음모론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워낙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인 수준, 민주당의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 탄핵 선고 연기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니면 뭐 그렇다면은 정말 모이지 않는 손이 뭐라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 상상까지 가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근거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왜 저런 얘기를 꺼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예를 들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뭐 기각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탄핵 인용이 뭐 8대 0 정도로 돼 있는데 뭔가 하여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손을 탔다, 뭐 이 정도의 약간의 다소 좀 유치한 음모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하고, 이게 두 개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치권이 요동치겠지만 어쨌든 보면 인용 기각, 그다음에 유무죄에 따라서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재판 진행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진행돼 왔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1심만 2년 2개월 걸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2심도 보시면 일부러 폐문무죄, 이사 가서 또 이사 본인 그 주소를 신고 안 해서 늦게 송달되고, 그게 우연히 현재 이렇게 겹친 것뿐이에요. 그 우연히 겹친 이 부분을 지금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한다는 것은 그 우연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칭한 게 아닌가 싶고, 저 정치권에서 사실은 저 부분을 국민들이 볼 때 좀 궁색하다 이런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석 최고, 이 대표의 2심 재판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 또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요 SNS에 헌재가 결국에 뭐 보수 진영 압박에 굴복을 해서 줄기각 내렸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윤기천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표 2심 아직 안 나왔고요, 탄핵 심판 기일도 아직 안 잡힌 이 상황에서 저런 말들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 사실은 저걸 반대로 저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줄기각 나온 부분은 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그냥 탄핵 소추했다는 것에 대한 자백인 거고요. 그다음에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재판 시작할 때 미리 일정을 다 정해놨어요. 그 일정을 누구 손을 타가지고 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언제 우리 26일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4일, 7일 이 정도에 정의신문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정해놓고 시작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그 일정이 변동이 없어요. 만약에 일정이 변동이 됐다 그러면 손을 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평가만 달라지는 것이라서 저 부분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황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했던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왜 너네 저렇게 했어? 탄핵 기각 왜 이렇게 맞았어라는 것에 대한 또 설명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 것이 답답하고 솔직히 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지적하고 뭔가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법부의 신뢰를 자꾸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전한길 씨나 정광훈 씨나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서 뭐 밟아버려라, 이 사람들 뭐 인용 결정 내리면 뭐 처단하라 이런 얘기할 때마다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우리도 그런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헌재의 뭔가 이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예. 그들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발언들은 최대한 적절하죠. 자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내에서는요. 그래도 복수의 의원들이 어떤 힘의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안 그래도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요. 저렇게 대장동 1심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가 저 자리에서요. 콕 집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 선거 결과 밀리면서 대통령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출석 안 하시나요? 뭐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심경이 읽히는 것 같은 신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내일 2심이 열릴 중앙지법은요. 벌써부터 저렇게 차량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보통 주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으면 이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렇게 좀 출입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또 내일 선고에 맞춰서 고등법원으로 모이자 이런 공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위증교사 1심 때는요. 또 저런 포스터가 지금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모이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증교사 1심 때는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무죄가 나니까 자 저렇게 얼싸안고 그야말로 환호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성추행 부장 지금 민주당 길을 보면 내일도 의원들 총집결입니까? 많이들 나가시겠죠. 뭐 지금 사실 1심 때도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아마도 많은 의원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법원 내에는 전 정말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거리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지금 그 탄핵 찬성 반대하는 분들 또 법원 앞으로 좀 몰려올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찬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양쪽에서 또 집회를 할 텐데 예. 거기에 좀 의원들이 가서 그분들을 좀 자제시키고 그분들이 물론 표현의 자유 뭔가 하고 싶은 말씀 하시지만 좀 지금 너무 지금 국가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선을 넘는다든지 그런 뭐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뭐 흥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중시키는 역할들을 저는 공당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때문에 의원분들께서 대표를 응원하고 싶어서 가시더라도 간 다음에는 결국 나오신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일 이 시간쯤이면 뭐 내일 오후 2시가 선고기 때문에 이미 어쨌든 결론은 좀 나올 텐데요. 여야는 그 전날부터 각자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1심에 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정도로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 예. 그렇다면 1심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 저는 100% 무죄를 확신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검사가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될 리가 없다. 자, 그런데 저희가 너무 보여드릴 현장이 오늘 많습니다. 예. 또 민주당의 도보 행진 저렇게 국회에서 매일 광화문으로 열심히 걸으면서 그야말로 여론전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요. 그런데 좀 비판적인 보좌진의 글이 돈다고 해요? 오늘 이제 종천 전 의원이 이 글을 좀 방송에서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소개했는데요. 예. 이게 3월 17일에 올라온 길이에요. 조금 지난 거긴 하지만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어떤 절박감을 보여준다는 걸까? 자기 힘들다고 일부 의원들의 행진을 빠지고요. 또 차 타고 중간에 합류하거나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의원들도 있다. 네. 창피하지도 않나라면서 바로 이 민주당 의원들을
직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제대로 안 한다 이거를 좀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극한 장외 대결로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또 왜 안 힘들겠어요. 저 아까 올라온 글은 직원 인증하고 올리는 글이라고는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팩트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 글은 이제 직원 인증을 하고 올리는 글이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양 당에서도 이렇게 극한 장외 집회 대결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고요. 너무나 이 극한의 정치를 자극한다 이런 비판의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권에서도 어쨌든 장외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게 야권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도 뭐 새벽에도 나가고 이런 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뭐 보좌진들이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네.